아직도 첫 낙찰 못 받으셨나요? 바로 이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쌤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이면서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조금 보러 왔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과 경기 12곳이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매인들이 어떻게 하면 단기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도권임에도 비규제 지역인 곳들이 몇몇 군데가 있죠. 인천, 부천, 안산 등등등 아직도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요. 지방까지 가기에는 또 너무 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노선인 인천, 부천, 안산 등의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 부분은요,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아파트는요, 경쟁이 생각보다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어떤 물건인지 소개부터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알려드릴게요. 2024 타경 553277번입니다. 인천 계양구 작존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최초 감정 가격은 1억 4,100만 원인데 현재 1회 유찰돼서 9,87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1989년식의 아파트로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 내역이 없어요. 이 말은 누가 산다? 소유주가 산다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살 때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물 등기에 나머지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들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상 깨끗하게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첫 낙찰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에도요, 다른 곳에서 배우고 유튜브로도 공부하고 많이 알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못 받아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왜 낙찰을 못 받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보기 좋은 물건을 도전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 좋은 물건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쁜 아파트, 중심축의 빌라, 그리고 주차장과 엘베가 완벽한 빌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좋은 아파트, 보기 좋은 빌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매를 떠올려 보면 그렇게 좋은 아파트나 좋은 빌라만 팔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낙찰을 수익을 더 내면서 경쟁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를 도전한다면 어떨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요, 아마 경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파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989년식의 아파트입니다.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네요. 이런 아파트에 누가 살까? 누가 매수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제가 회원님들과 상담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팔릴까를 고민하려면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겠죠. 아무 문제 없는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팔리는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경매라는 건요, 보기 좋은 아파트, 보기 좋은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요, 돈이 되는 빌라, 돈이 되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외관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피디님은? 딱 봤을 때 그냥 너무 낡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맞아요. 낡았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요, 동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2동짜리 아파트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대단지 아파트만 팔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동짜리 아파트여도 수요가 있고 가격이 맞으면 팔린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아파트는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1989년도의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총 세대수가요, 240세대인데요. 주차 대수가 1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주차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도 있나? 없습니다. 자, 지금 한번 주차장을 살펴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차장 보면 와,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2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온 이 아파트가 1동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아파트 사이의 공간이 주차장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 아침, 오전,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주차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겠죠? 평소에 주차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때요? 여기 70 몇 대뿐 안 돼요. 120대 아니에요? 70 몇 대. 70 몇 대예요? 예. 그러면 세 세대당 한 대네. 300불이에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장 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내가 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분명.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을 거다라고 반전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동간 거리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 오래된 아파트라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해가 너무 잘 들어서 난방비도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남양 물건이라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물건은 402호거든요. 자,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는 수리 유무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샤시까지 체크를 해보는데요. 지금 외부 샤시가 하얀 색깔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지금 하이 샤시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기본 수리는 아닐 거다, 어느 정도는 수리가 됐을 거다라고 유추는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까지 들어가서 건물 상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편함이 바깥에 있어요. 겨울철에 어떨까요? 아주 춥겠죠? 잘못하면 얼지 않을까요? 멀지 않을까 싶은데 402호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25년 10월 31일까지 218만 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관리비가 218만 원 미납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최근에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한 걸 보니까 아예 0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잠궈놨다는 거예요. 수도도 잠궈놨고, 그래서 오랫동안 공실인 걸로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명도할 때 손쉽게 조금 할 수가 있겠죠. 자, 우편함 살펴봤는데 깔끔하게 교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도 어때요? 생각보다 89년도지만 새로 교체가 됐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괜찮죠?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됐고 엘리베이터는 깔끔합니다. 저희는 2호니까 이렇게 와서 보겠습니다. 쫙 복도가 펼쳐져 있네요. 복도식 아파트구나. 장점은 뭐냐면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었죠. 겨울이다 보니까 추울 수 있지만 난방 부분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옆에 큰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이 창문을 닫히면 확실히 소음이 덜할 것 같다는 게 느껴지죠. 약간의 소음은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이걸 닫으면 조용해지겠죠. 자, 현재 지금 사람이 안 산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관리비를 내세요 라고 붙여놨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떼지도 않으셨고, 특히나 이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팁은 뭐냐면 요런 데 먼지 한번 보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있죠. 먼지가 있으니까 거의 점유자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집은 지금 샤시가 여기 보면 바깥에는 알루미늄 샤시예요. 근데 그 안쪽을 보면 또 하이 샤시예요. 이걸로 바뀐 걸 보면 이것까지는 교체하지 않았지만 이 내부 복도 샤시까지 바꿔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부가 수리가 됐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복도식 공간에 있는 아파트를 보실 때는 공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다른 곳에서 짐을 내놓거나 쓰레기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를 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복도 공간이 쭉 넓게 펼쳐진 걸 보니까 입주민분들이 그런 관리적인 측면은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고 경쟁이 없으면서 첫 낙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여기 봐보실래요? 여기는 샤시가 없어. 네, 네. 여기는 샤시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우리 호수만 샤시가 설치가 돼 있네요. 요건 좀 독특하게 할 거면 다 하는데.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의 구도심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작전중학교, 작전고등학교 학교들이 가까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도 선호할 수 있는 아파트이면서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장을 보기에도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계양구청이 있습니다. 이 계양구청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계양구청에 가면요 정말 많은 먹거리부터 놀거리가 다 밀집되어 있고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이 오래된 아파트를 볼 때는 주변의 인프라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마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양구청의 바로 옆에 보면요 세종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거의 제일 커다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물건은 과연 제대로 팔릴지, 그리고 시세는 얼마나 갈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해당 아파트의 같은 면적의 평형대 거래량을 보면요, 올해 딱 3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1억 3천에서 1억 4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보분들은 거래량을 물건 검색할 때 클릭하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거를 안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이 작은 게 아니라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량을 살펴보면 그렇게 작은 거래량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오히려 경쟁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최저가가 약 9,870만 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최저가가 1억 3천 선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물건을 만약에 금매로 한 1억 2,500에서 1억 2,700 선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해보면 최저가 기준으로 거의 2,500 정도의 차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면서 소액으로 도전하면서 단기 매도가 가능한 아파트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관리비가요 생각보다 많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230에서 40만 원 가까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이번 회차에 들어가실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물건을 최저가 수준에서 가져온다 라고 보면 미납 관리비를 낸다 하더라도 수익이 꽤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 대출을 일으킨다 했을 때 투자금이 채 2천만 원도 들지 않으면서 단기 매도를 하면서 경쟁도 적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음 한 바퀴를 돌려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물건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라는 건요, 경쟁이 많은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요, 경쟁이 적으면서 수익이 나는 아파트를 골라내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저희 회원님들에게 어떻게 물건을 골라내는지에 대한 팁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경쟁이 없으면서 수익이 나는 아파트라는 거는 남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아파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되는 아파트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공부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라는 건요,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기 위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낙찰을 통한 수익까지 이뤄내야만 진정한 결과가 남는 건데요, 선 낙찰을 목표로 삼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최근에 10월달 한 달 동안에 연휴와 규제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25건의 낙찰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 말은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길들은 무궁무진하고요, 규제석에서도요 헤쳐나갈 길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올 초에 세우신 목표는 다 이루셨나요? 만약에 아직도 그 결과를 내지 못하셨다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길을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 하기 어렵다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